여러분, 강남의 아파트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기현상,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설 속 한 장면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격동의 경매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뒤바꿀 역대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위기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반토막이라는 충격적인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때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의 고가 아파트마저도 시장에서 반값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경제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며 만들어낸 역대급 경매 시장에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으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경매 법원은 이제 더욱 많은 매물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1,070조 원 폭탄이 어떻게 한국의 금리를 역주행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공포의 파편이 실물 자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강남 부동산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 잔혹한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공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 역주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는 영끌 상급지 매물들입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무리하게 대출받아 산 사람들은 가상금리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한 달 이자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뛰는 순간 가게는 마비됩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강제 경매 통지서를 보내는 시점, 그것이 바로 2026년 하반기 경매 대란의 서막입니다. 왜 이번 경매 시장이 역대급일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매수 심리의 실종입니다. 금리가 역주행하면 사람들은 더 떨어지겠지 라는 공포에 휩싸여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결국 경매로 넘어옵니다. 둘째, 깡통 전세의 역습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줄고 전셋값이 급락합니다. 집값의 절반 이상을 전세금으로 메꿨던 갭 투자자들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겨지는 임의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강남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 가율이 낮고 대출 비중이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먼저 경매장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압구정 현대, 반포자이 같은 단지들이 경매 물건으로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요. 한 번 유찰되면 20%, 두 번 유찰되면 40%가 깎입니다. 감정가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단 두 번의 유찰만으로 19억 원대까지 떨어지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금리 역주행이 실물 경제를 정면으로 타격할 때 벌어질 차가운 산술적 결과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경매장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실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경매 시장일까요? 일반 매매 시장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경매 시장은 본질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채 상환을 위해 강제로 매각되는 특성상 시장 가격을 온전히 반영하기보다는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요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나 법률적 문제 때문에 경매 물건을 선뜻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숙련된 투자자들은 남다른 안목과 지식을 활용해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마치 낡고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는 탐험가처럼 말이죠. 이처럼 경매 시장은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특별한 기회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경매 낙찰 가율입니다. 현재 80% 90%대를 유지하는 낙찰 가율이 70%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점이 바로 줍줍의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는 금리 역주행의 정점과 맞물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경매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경매장, 오직 현금을 쥔 자만이 왕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물건이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경매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입지의 희소성에 집중하십시오. 금리가 올라도 결국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지는 가장 늦게 떨어지고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신축보다 강남의 구축, 재건축 단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더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한 유치권이나 임차인 문제로 골치 아파 보이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피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투자자는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금리 역주행 시기에 경매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의 왜곡 때문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리면 자산의 본질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투매가 일어납니다. 은행은 원금만 회수하면 되기에 헐값에라도 낙찰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본질 가치보다 34에서 40% 저렴하게 집을 낙찰받는다면 그것은 금리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엄청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자 부담에 잠을 못 잘 때 여러분은 이미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확정짓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건 26년 하반기 경매 시장의 기폭제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금융권의 부실 채권, NPL 정리입니다. 해외 부동산 손실로 위기에 처한 국내 금융사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아파트들을 대거 경매로 넘길 것입니다. 평소라면 은행이 연체 이자를 기다려줬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차없이 처분합니다. 이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 즉 경매 물건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는 그 달이 바로 여러분이 법원으로 달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면 정부는 결국 취득세 감면, 양도세 한시적 면제 같은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역주행의 공포가 극에 달해 정부가 규제를 풀기 시작하는 그 지점, 그리고 경매 낙찰 가율이 바닥을 찍고 횡보하는 그 지점이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공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지금 어떤 이들은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기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을 때 냉철한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일궈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경제적 격변이는 단순히 경기가 잠시 나빠진 시기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사회 전반의 자산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를 사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은 금리 역주행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수몰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니머니 구독자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전받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잣돈을 모으고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리스트업하십시오. 법정 대리인이나 경매 학원을 찾아다니며 실무 지식을 쌓으십시오. 금리 역주행의 공포가 신문 한 면을 도배할 때 여러분은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진실 하나를 일러주곤 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며 뒤돌아설 때 누군가는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발견하곤 했다는 사실 말이죠. 1997년 IMF 때도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강남 아파트가 반토막 난다는 기사는 쏟아졌습니다. 그때 공포를 이기고 경매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시니머니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실제 경매 물건 분석법과 하락장에서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입지 10곳을 단독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단지가 먼저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적정 낙찰가는 얼마인지 데이터로 입증하겠습니다. 가격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눈 경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의 한 단면을 넘어섭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지식으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주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지혜와 용기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강남이 타겟일까요? 강남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금융 상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레버리지가 활용된 자산이기에 금리라는 비용이 상승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강남권에 집중된 증여 취득 물량들이 금리 역주행 시기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 대거 출현할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 금매나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용경색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금리 역주행은 단순히 이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문턱 자체를 높입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거나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죠. 이때 현금을 쥔 강남 집주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경매 시장으로 떠밀려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끝에는 반드시 가격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입지의 가치는 금리로 인해 잠시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가율이 바닥을 치고
다시 고개를 드는 그 짧은 찰나, 그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부자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파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하반기, 모두가 부동산은 끝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경매법정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